서울 외곽 구석진 곳에 자리한 동네 시장은 재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지 오래였습니다. 낡은 천막과 녹슨 철제 프레임들이 시장 골목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흐르는 곳이었죠. 그런 삭막한 풍경 속에서도 유독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도시락 챙겨주시는 거예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 민호가 작은 좌판 앞에 서 있는 윤정의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윤정의 할머니의 낡은 좌판 위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도시락 10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계란말이도 넣었단다. 윤정의 할머니는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깨끗하지만 오래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민호야, 어제는 학교 갔니? 윤정의 할머니가 도시락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민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기 싫었어요. 민호가 말을 흐리자 윤정의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지방에서 일하느라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죠. 요즘은 학교에 잘 가지 않는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내일은 꼭 가거라. 공부해야 네 앞길이 열리는 법이야. 할머니의 말에 민호는 대답 없이 도시락만 꼭 쥐었습니다. 윤정의 할머니는 더 다그치지 않고 다른 도시락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이렇게 시장 주변의 독거노인들과 민호 같은 아이들에게 나눠줄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런 일을 부탁한 적은 없었지만 윤정의 할머니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양파를 파는 김씨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정의 할머니는 미소로 답했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지만 그저 평범한 할머니로 여겼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시장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가끔은 상인들의 고민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손주 학비 마련하느라 고생이 많죠. 윤정의 할머니의 말에 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사람들의 사정을 모두 꿰고 있는 듯 했어요.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했고 그 어떤 일에도 나서서 해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죠. 그날 오후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삭막해졌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시장 입구에 나란히 주차되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그들의 걸음걸이에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 또 왔네. 김 씨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의 할머니는 말없이 남은 도시락을 정리하며 그들을 힐끗 바라보았어요. 3명의 남자는 시장 상인들의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중 앞서 걷던 남자가 윤정의 할머니의 좌판 앞에서 멈춰 섰어요. 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곧 철거 들어간다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윤정의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도시락을 싸던 손을 멈추었을 뿐이었죠. 이봐요, 할머니. 이제 이 구역은 우리 형님 소유가 됐다고요. 좋게 말할 때 정리하고 나가세요. 윤정의 할머니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시장 재개발을 추진하는 업체와 연결된 조직의 사람들이란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나서서 말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저기 청년 쉼터랑 무료 급식소 지키겠다고 버티시는 거예요? 나이 처먹고 자리나 차지하고 누가 무서워한다고. 남자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평온을 되찾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도시락 포장을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도시락 배달할 시간이에요. 그녀의 말에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그를 지나쳐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위태롭게 보였지만 그녀의 등은 꼿꼿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이겨낸 사람처럼,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시장 사람들은 그날도 윤정이 할머니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녀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깊은 골이 있었고 그 골을 메우기 위해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시장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상인들은 어제 있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윤정이 할머니는 늘 그랬듯 이른 아침부터 좌판을 펴고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은 지난 날과 다름없이 정확하고 능숙했어요. 할머니, 저 사람들 때문에 걱정 안 되세요? 옆 좌판에서 과일을 파는 박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어요. 세상 일이란 게 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할 일이나 제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할머니의 담담한 대답에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시장 재개발 문제는 이미 몇 달째 지속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상인들은 보상금을 받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윤정이 할머니가 운영하는 청년 쉼터와 무료 급식소는 문제였습니다. 그곳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도 아니었고 보상 대상도 아니었죠. 어제 그 사람들 말로는 이번 주까지만 시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박 씨의 말에 윤정이 할머니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 듯 했어요. 반찬통에 계란말이를 담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세상 일이 꼭 주먹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윤정이 할머니의 말에 묘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겪어온 사람의 여유로움 같았죠. 박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자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근처 공장과 사무실에서 점심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골목이 붐볐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도시락을 모두 포장하고 배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승용차 세대가 다시 시장 입구에 나타났어요. 어제와 같은 남자들이 내렸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30살 정도로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찬호야, 오늘은 확실히 정리해. 리더가 젊은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찬호라 불린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몇 사람들을 이끌고 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은 상인들에게 각각 통지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구역 철거 들어갑니다. 빨리빨리 치우세요. 내일까지예요. 찬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상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통지서를 받아들었어요. 아무도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윤정이 할머니의 좌판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막 자리를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이거 받으셔야죠. 찬호가 통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나는 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있는 곳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 뒤편 공터예요. 거기는 아직 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죠. 할머니의 말에 찬호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다른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할머니, 그냥 순순히 받으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말에 주변 상인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도시락 바구니를 단단히 쥐고 말했습니다. 나는 갈 길이 있어요. 이 도시락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져가야 해요. 할머니는 그들을 지나치려 했지만 남자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찬호가 다시 한번 통지서를 내밀었어요. 할머니,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협조 좀 해주세요. 윤정이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피로가 스쳤지만 곧 다시 단호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은 개발 구역이 아니라고. 법을 알아요. 시장 뒤편 공터는 아직 구청 소유지예요. 구청에서 허가한 청년 쉼터와 무료 급식소가 있는 곳이죠. 할머니의 말에 찬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리더에게 시선을 돌렸고 리더는 불쾌한 표정으로 직접 다가왔어요. 할머니, 그냥 받으세요. 우리도 참을성이 있는 데까지예요. 리더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이 처먹고 자리나 차지한다고 했죠? 그럼 한번 해보세요. 뭘 어떻게 할 건지. 할머니의 도발적인 말에 리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시장 사람들은 할머니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늘 온화하고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리더는 한참을 할머니를 노려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까지예요. 그때까지 안 비우면 다음엔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섰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그를 따라 자리를 떠났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지 못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걱정스럽게 다가온 박 씨에게 윤정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도시락 배달 갈 시간이에요. 그녀는 도시락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로는 불안에 떠는 상인들과 점점 더 커지는 갈등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윤정이 할머니의 걸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이보다 더한 일들을 겪어온 사람처럼 말이죠. 이틀 후 시장은 예상치 못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위협적인 통보에도 불구하고 윤정이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좌판을 열고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상인들은 그녀의 용기에 놀라워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떨까요? 어제 그 사람들이 또 온다고 했잖아요. 과일 가게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밥을 담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박 씨는 걱정하지 말고 과일이나 잘 팔아요. 내가 여기서 도시락 안 만들면 오늘 급식소에 오는 아이들은 누가 챙겨주겠어요? 그녀의 말에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급식소는 시장 뒤편 작은 공터에 있었고 매일 점심때면 인근의 어려운 아이들과 노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곳이 없어진다면 그들은 어디서 끼니를 해결할지 막막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어제 그 사람들 정말 무서웠어요. 그렇게 눈을 부라리는데.
윤정이 할머니는 식은 죽 먹기라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에 그런 눈빛 많이 봤어요. 두렵지 않아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와 대립해온 사람의 여유로움 같았죠. 박 씨는 더 묻지 않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오자 윤정이 할머니는 도시락을 모두 준비하고 큰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15개의 도시락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그녀는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빠져나가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컨테이너 2개를 이어붙인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벽면에는 청년 쉼터와 무료 급식소라고 쓰인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가 도착했을 때 이미 5명의 아이들과 몇몇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민호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호가 달려와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고맙다는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이 함께 급식소로 들어가려는 순간 검은 승용차 3대가 골목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들 또 왔어.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아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민호야, 너는 먼저 들어가. 도시락 풀어놓고 다른 아이들도 불러. 민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다가오는 남자들을 기다렸어요. 어제 보았던 리더와 찬호를 포함한 5명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리더는 무표정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컨테이너 건물을 가리켰어요. 이게 할머니가 그렇게 지키려는 곳이에요? 이런 허름한 곳을? 윤정이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내 전부예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밥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요. 나 같은 노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리더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어제 말했잖아요. 오늘까지 비우라고. 좋게 말할 때 그냥 비우세요. 이런 것 때문에 큰 사업이 지연되면 곤란해요. 윤정이 할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안 나가요. 여기는 구청에서 허가받은 시설이에요.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리더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는 뒤에 있던 다른 남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도 참을성이 있는 데까지예요.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윤정이 할머니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내 자리에서 할 일을 할 뿐이에요. 당신들도 할 일이 있으면 하세요. 그 말에 리더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찬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찬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윤정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윤정의 할머니는 대답 대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찬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어요. 그가 할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을 때 급식소 문이 열리고 민호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도시락이 모자라요.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민호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외쳤습니다. 그제야 그는 남자들을 발견하고 멈춰 섰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급히 민호에게 손짓했습니다. 민호야, 들어가 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리더가 민호를 향해 다가섰어요. 이런, 어린 꼬마도 있네. 할머니 덕분에 오늘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됐구나. 그의 말에 윤정이 할머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리더 사이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리더는 이상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윤정이 할머니의 변화를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러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리더의 신호에 따라 찬호를 제외한 다른 남자들이 급식소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한 남자가 그녀를 거칠게 밀쳤어요. 그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달려와 윤정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팔꿈치가 긁혀 피가 났어요. 그녀는 아파하는 기색 없이 일어나려 했지만 또 다른 남자가 그녀 앞에 서서 막았습니다. 이따위 동정질하러 왜 나왔어요? 그냥 편하게 집에나 계시지. 그의 말에 윤정이 할머니의 눈에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호의 부축을 뿌리치고 홀로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급식소 안에서는 아이들과 노인들의 놀란 표정이 보였고 밖에서는 조직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이제 그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온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안으로 들어가렴. 할머니가 금방 따라갈게. 민호는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순히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남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당신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남자들이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리더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시길래요? 윤정이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의미심장해 보여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는 동안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조직원들은 그녀의 행동을 의아한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찬호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리더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윤정의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에는 평소의 온화함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소매를 걷어올린 후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셔츠의 등 부분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할머니의 허리 부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남아있는 문신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랬지만 그 형태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양의 문신이었죠. 조직원들 중 누군가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저건. 찬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리더도 이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 조직원들을 바라보았죠. 무슨 문신인데? 왜 그래? 리더가 찬호에게 물었습니다. 찬호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할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천천히 셔츠를 내리고 다시 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모르는 모양이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희 조직의 윗사람에게 물어보렴. 청룡파 정한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 테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조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조직원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지금까지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형님, 이 문신, 설마 청룡파 정한수 형님 그분 부인?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오래전 일이지. 단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나이든 조직원은 뒤로 물러서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행동에 다른 조직원들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 대리, 뭐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리더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박 대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이분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청룡파 정한수 형님은 1990년대 이 지역을 장악했던 전설적인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박 대리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그런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박영수 맞지? 너 아버지 박진호와 닮았구나. 할머니의 말에 박 대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불현듯 깨달음이 스쳤어요. 그분의 부인이셨습니다. 저희 형님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박 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다른 조직원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이분은 청룡파 정한수 형님의 부인이십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후 조직을 와해시키고 떠나셨던 분이죠. 하지만 그 전에 형님이 잡혀 들어갔을 때 조직원들의 가족을 모두 보살펴 주셨습니다. 제 아버지도 형님을 따라 감옥에 갔을 때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분입니다. 박 대리의 설명에 다른 조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찬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윤정이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리더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어요. 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그저 이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밥 한 끼 챙겨주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단단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이 청년 쉼터와 급식소는 내가 남편을 잃고 새 삶을 시작하면서 만든 곳이야. 나는 오래전 그 세계에서 손 뗐어.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보다 평범한 할머니로 조용히 살아가는 게 소원이었지. 할머니의 말에 박 대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돌아가렴. 여기는 건드리지 말고. 그녀의 말에 박 대리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리더를 향해 말했어요. 우리가 철수해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리더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박 대리와 윤정의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리더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그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손짓하며 자리를 떠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조직원들은 윤정이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인 채 하나둘 물러갔습니다. 찬호만이 그 자리에 남아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찬호야, 가자. 리더가 그를 불렀지만 찬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묻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그런 찬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얼굴이 낯익구나. 누구 아들이니? 할머니의 물음에 찬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김찬호입니다. 김도현의 아들입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눈이 잠시 커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도현이, 그 아이가 아들이 있을 나이가 됐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찬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가령, 하지만 기억해라.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야. 윤정이 할머니의 말에 찬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인 후 다른 조직원들을 따라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직원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후 윤정의 할머니는 천천히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평소와 다름없이 느리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급식소 문 앞에서 민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의 물음에 윤정이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녀는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전설 속 조직의 보스 부인이었다는 진실을 말이죠. 다음 날 시장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정체에 관한 소문이 시장 구석구석까지 퍼진 탓이었죠. 상인들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일부는 두려움을, 일부는 경외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을 모르는 척하며 평소처럼 좌판에 앉아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어제와 다름없이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할머니, 박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소문을 들었다는 게 표정에서 드러났어요. 왜 그래요, 박 씨? 윤정이 할머니는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어요. 아니, 그냥 오늘 날씨가 좋네요. 결국 박 씨는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게요. 도시락 배달하기 좋은 날씨예요. 그녀의 평범한 대답에 박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그저 할머니였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윤정이 할머니는 도시락을 들고 평소처럼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급식소에 도착하자 민호가 달려나와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제와는 다른 빛이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민호의 말대로 급식소 안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도 보였어요. 윤정이 할머니는 묵묵히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을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누군가 급식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가 달려가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어제의 박 대리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 대리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설거지를 마저 끝내고 손을 닦은 후 그를 맞이했어요. 무슨 일이니? 할머니의 물음에 박 대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박 대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할머니의 눈이 잠시 빛났다가
이내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난 더 이상 그 세계 사람이 아니야. 만날 이유가 없어. 윤정희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대리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께서는 단지 존경을 표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개발 계획에서 급식소와 쉼터는 제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내 남편 따라 그 길에 있었지만 그 길이 사람을 다치게 하는 줄 알았을 땐 떠났어. 지금은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끼 주는 게 내 싸움이야. 그녀의 말에 박 대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말했어요. 내 회장님께 전해. 난 이제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다고. 하지만 이 급식소와 쉼터는 지켜주길 바란다고. 박 대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전하겠습니다. 그가 떠난 후 윤정희 할머니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괜찮아, 민호야. 이제 우리 급식소는 안전해졌어.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 윤정희 할머니는 평소처럼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급식소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찬호였습니다. 그는 혼자 급식소 앞 벤치에 앉아 있었고 할머니를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찬호의 목소리는 평소의 거친 톤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급식소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렴. 찬호는 망설이다가 할머니의 뒤를 따라 급식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깔끔했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고 작은 책장에는 다양한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잔 할래? 윤정희 할머니의 물음에 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찬호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찬호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할머니의 직접적인 질문에 찬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할머니에게 내밀었어요. 드릴 게 있어서요. 윤정희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시장 상인들의 서명이 담긴 문서와 구청 탄원서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찬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시장 재개발에서 이 급식소와 쉼터 부지를 제외해달라는 탄원서입니다. 상인들 서명도 받았고 구청에도 이미 제출했어요. 윤정희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어르신, 도와드리고 싶어요. 찬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왜? 단 한마디 질문에 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입을 열었어요. 제 아버지, 김도현은 할머니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조직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할머니께서 구해주셨다고요. 윤정희 할머니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는 듯 했어요. 도현이,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세계에 어울리지 않았어. 너무 순했지. 찬호는 놀란 듯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아버지는 할머니 덕분에 조직을 빠져나와 새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기쁨이 어렸어요. 그래, 그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찬호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아버지처럼 이 길을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의 고백에 할머니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람이 변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첫걸음을 떼는 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어. 찬호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윤정희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찬호에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어요. 그럼 내일부터 도시락 배달 좀 도와주렴. 무거워서 혼자 들기 힘들어. 찬호는 잠시 놀랐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다음 날 아침 시장 사람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의 좌판 앞에 검은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서 있었던 것이죠. 찬호였습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도시락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이거 여기 넣으면 되나요? 찬호가 계란말이를 들고 물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반찬은 따로 담아야 한다. 주변 상인들은 이 광경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할머니를 위협하던 조직원이 이제는 도시락 준비를 돕고 있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죠. 할머니, 도시락 몇 개나 더 준비할까요? 찬호의 물음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은 20개 정도 필요할 것 같구나. 급식소에 오는 아이들이 늘었거든. 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열심히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윤정희 할머니와 찬호는 함께 도시락을 들고 급식소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찬호는 주변 시선을 의식한 듯 어깨를 움츠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네요. 찬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처음엔 믿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말에 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식소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호도 그 중에 있었죠. 할머니, 오늘은 누구예요? 민호가 찬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새로운 도움이란다. 이제 할머니 혼자 무거운 것 들지 않아도 되겠구나.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찬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찬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도시락 바구니를 내려놓았어요. 할머니 도시락 하나 더 싸드릴까요? 찬호의 말에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날이 갈수록 찬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할머니의 도시락 준비를 돕고 급식소 청소도 자원했어요. 처음에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점차 편한 옷으로 바꿔 입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찬호는 몇몇 조직원들을 데리고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니? 할머니의 물음에 찬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더 모셔왔습니다. 급식소 확장 공사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의 말에 윤정희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찬호는 조직원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다들 할머니 도시락 맛보고 감동받아서 돕겠다고 하네요. 조직원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찬호와 조직원들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할머니를 돕는 모습을 보며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사람들 정말 변한 것 같아요. 박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정이 할머니의 따뜻함이 이 작은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장 재개발 계획도 수정되었어요. 급식소와 쉼터 부지는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고 시장은 현대화하되 상인들이 계속 장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찬호는 이제 조직에서의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급식소와 쉼터 관리를 맡게 되었고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할머니, 이제 이곳은 안전합니다. 찬호의 말에 윤정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운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한 달 후 윤정이 할머니의 급식소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허름했던 컨테이너는 깔끔한 건물로 바뀌었고 내부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 뒤에는 찬호와 그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정이 할머니는 마지막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급식소로 돌아왔습니다. 찬호가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찬호의 말에 윤정이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녀가 급식소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노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 여사님.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당신이 회장이구나. 할머니의 말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윤정희 할머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오랫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정한수 회장님의 부인이신 분을. 윤정희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래전 일이야. 이제 그냥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야. 회장의 눈에 존경심이 어렸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어요. 이것은 정한수 회장님이 남기신 물건입니다. 마땅히 여사님께 돌아가야 할 것들이죠. 윤정희 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작은 비단 스카프가 들어있었어요. 스카프에는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한수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회장은 공손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이 급식소와 쉼터는 앞으로도 계속 보호하겠습니다. 그는 인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스카프를 품에 안은 채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급식소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찬호와 민호가 함께 음식을 나눠주었고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도시락 상자를 정리했어요. 그녀는 문득 셔츠를 살짝 올려 등 뒤의 문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건넨 스카프를 꺼내 문신 위에 천사 날개처럼 수놓은 작은 자수 스카프를 덮었어요. 할머니, 그거 뭐예요? 뒤에서 민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살아온 길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너희들이 살아갈 길을 닦아줄게. 민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눈에 담긴 따뜻함은 느낄 수 있었어요. 찬호가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배운 게 많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람은 늘 배우며 사는 거야. 나도 매일 배우고 있어. 찬호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서요. 예전엔 몰랐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웃음의 흔적이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이렇게 늙는 거야. 약한 사람을 지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할머니의 말에 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밖에서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지나온 길은 험난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평화로웠어요. 할머니, 내일도 도시락 같이 만들어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할머니의 생각을 깨웠습니다. 윤정이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계속. 그녀의 말에 급식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윤정이 할머니의 평범한 삶 속에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모두가 배우고 있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